제목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 문제가 있겠습니다. 자,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입니다. 얘는 우리가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할 때 뭔가 개수를 셀 때 집합 말고도 좀 많이 써먹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는 집합 A가 있습니다. A가 있어요. 그리고 A가 A, B, C라고 하면 우리가 집합 A 개수가 몇 개라고 하면 이런 기호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합 A가 몇 개니?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세 개라고 읽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저번에 파괴학설 때 보니까 얘하고요. 얘는 A 개수가 몇 개니? 한 개인 거야. 그지? 얘는 A가 있어요.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야. 알겠습니까?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예. 자, 그러면 유한집합 개수는 뭘 묻냐라고 하면 이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는 방정식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기호로 나타내 보면 합집합의 개수가 몇 개예요? 이렇게 물으면 결과는 A 개수, B 개수.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A와 B 집합이 그치 교집합이 있다고 하면 교집합의 개수를 빼줘야 되겠네. 그치? 그럼 얘를 우리가 벤 다이그램으로 우리가 나타내서 표시를 해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A, B, C 이렇게 됐다.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면 총 A 개수가 몇 개야? 2개. B 개수가 몇 개야? 2개. 근데 공통이 B 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몇 개? 3개.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원소를 나타낼 때 중복 발생하는 거는 그렇지 제외라고 했잖아. 그지? 그리고 만약에 얘가 서로라고 하면 A와 B의 개수가 더하면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지금 이 4개의 조건 중에서 3개의 조건 주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라고 나올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15개고 얘가 3개고 그 다음에 7개인데 B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그냥 1차 방정식인 거야. 알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 또 하나 또 우리가 첨가하자면 항등식의 개념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만 기억하면 될 것이 아니고 자 얘는 A 합집합 B 더하기 A 교집합 B의 합이 즉 집합 A 개수와 집합 B의 개수하고도 같다라고 표현하는 이게 또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똑같은 경우인데 그냥 교집합의 개수를 이해하는 것밖에 없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집합 A와 집합 B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뭘 알아도 되는 거야? 합집합과 교집합의 개수를 알아도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느낌 알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왼쪽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A, B, C일 때 A, B, C, D, E, F, G 이겁니다. 세 개 집합일 때 자, A와 B와 C의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일단 각각의 A 개수가 필요하겠네. 그치? B의 개수도 필요하고 C의 개수도 필요하겠네. 그치? 여기다가
그렇죠. A, B의 교집합의 개수를 일단 공통인 거 빼야 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B, C의 공통인 거를 빼야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CA의 공통인 개수를 뺄 거야. CA. 근데 여기서 한번 봐봐. 지금 여기서 보니까 AB 교집합에서 G가 한 번 들어갔지? BC 교집합에 또 G가 또 한 번 들어갔지? 그 다음에 CA 교집합에 G가 들어갔지? 맞습니까? 중복된 몇 번 뺐어? 3번 뺐지? 2번 빼야 되니까 플러스 다시 A교, B교, C의 개수를 더해 주시면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3개인데 하나 더 빼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여기서 또 잘 나온 게 뭐냐면 이런 조건이 있어. A교 B가 서로 소야. 됐습니까? 이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A교, B교, C도 공집합이라는 얘기지. 맞나? 이해돼? 그러니까 A가 있고요. 이런 거야. 맞습니까? 그죠? 그럼 내가 뭐 C가 이렇게 걸쳐있다 치자고. 맞아요? 3개의 공통된 교집합일 수가 없지. 그렇잖아. 얘 2개 공집합인데 3개가 공통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곧 뭐란 얘기야? A와 B의 교집합은 빵인 거고 A와 B와 C의 공집합도 빵이라는 얘기야. 이 조건에서. 알겠습니까? 이해돼? 괜찮아? 그러면 뭐 얘만 되나? 얘만 되나? 아니지. 뭐도. 만약에 B교 C가 공집합이라고 해도 A교 B교 C가 공집합인 거고 C교 A가 공집합이라도 A교 B교 C교는 공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이것도 필기해 두실까요? 자, 유아집합 원소의 개수의 공식은 뭐다? 방정식 또는 항등식이다. 그 다음에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볼까요? 자, 3번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1, 2번인데 3번은 필기해 주십시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집합이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정의가 돼야 될 거야. 그럼 얘가 오늘, 이번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어떤 별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항상 전체에서 자기 자신을 뺀 놈이 되겠지. 그치? 맞아. 얘 옮겨주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여집합과 자기 자신은 항상 전체 집합이 될 거야. 그치? 맞니?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3번, 4번도 같은 느낌인 거지. 우리가 A 컴플리먼트, B 컴플리먼트의 합과 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얘가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우리가 묶어서 여집합, 묶어서 여집합이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얘가 별의 여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면 되겠지. 그렇지? 맞습니까? 전체 집합에서 별. 맞습니까? 그치? 얘가 별인 거지. 별. 맞습니까? 근데 합집합이라고 하면 합집합의 컴플리먼트라고 하면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 자기 자신을 빼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이해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집합의 개수 이거잖아. 이거 A 차집합 B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에서 교집합을 빼면 되고요. 합집합에서 B를 빼도 되고 당연하지. 그치? 그러니까 어느 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 방금처럼 좌변을 넘기고 그 다음에 우변을 넘겨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지요? 자, 그러면 한번 넘겨볼까요? 최소에 10번 가볼게요. 그다음에 교집합이 20개. 그다음에 컴플리먼트 비컴플리먼트 13개. 비의 개수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었어. 됐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A 합집합 B의 개수는 그쵸?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에다가 교집합의 개수를 뺀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씩 한번 보자. 얘는 50이라고 알고 있고요. 얘는 얼마야? 40이라고 알고 있네. 그치? 오케이. 그치? 그럼 우리 뭐만 알면 되는 거야? 2분만 아시면 되겠네. 맞습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안 써먹은 게 뭐 있니? 얘잖아.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 A 합집합 B의 컴플리먼트의 개수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치? 그럼 별의 여집합은 그렇지. 전체에서 뭐 빼면 돼? 그치? 얘 빼면 돼. 그죠? 맞습니까? 결국에는 80에다가 뭘 더해야지? 80은 13 더하기 뭐가 돼야지 80이 되냐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67개가 되겠네. 그죠? 여기가 67. 이해됐습니까? 얘의 별이 13개니까 전체 집합이 80이잖아. 맞냐? 어디요? 네. 흥분했어. 미안해. 됐습니까? 됐습니까? 어렵지 않지? 괜찮아? 방정식 그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식을 세우고 난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다 대입해봐. 대입해서 어떤 것이 부족한지만 골라내시면 돼. 알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필수의 이제 11번에 공략 포인트
1, 2, 3, 4번 메모치고요. 암기하기 적어놓으십시다. 133쪽의 공략 포인트. 자, 거기 뭐라고 적혀있니? 또는 적어도 하나라고 하면 걔는 집합의 나라에서는 합집합을 쓰라는 얘기고, 모두 둘 다 거기다 하나 더 붙일까? 이고 또 하나 더 붙일까? 공통으로 라고 하면 교집합의 기호를 쓰자는 얘기야. 둘 중 어느 것도 하지 않는 거기다가 여집합 써놓으십시오. 그러니까 둘 중 어느 것도 하지 않다는 것은 뭐란 얘기야? 또는의 여사건이란 얘기야. 또는의 여집합. 알겠습니까? 또는 여집합이야. 그 다음에 4번 둘 중에 하나만 이라고 하면 차집합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 집합 나라에 쓰는 용어들 고개 가니까 그 용어를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필수 11번 갑시다. 필수 11번. 전체 학생 이렇게 한번 볼게. 전체 학생이 얼마야? 40명이고 수학 한 문제, 과학 한 문제를 풀게 채점하였더니 수학 문제를 마친 학생이 22명이고 그 다음에 과학 문제를 마친 학생이 18명이었어. 수학, 과학 모두 틀린 학생 밑줄 끄십시오. 수학을 맞은 것을 수학이라고 표현하고 틀린 것을 수학의 컴플리먼트, 그 다음에 과학이 틀린 것을 과학의 컴플리먼트 하면 모두 틀린 거지. 모두. 그러니까 공통으로 틀린 얘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쵸? 맞습니까? 얘라니. 얘. 그쵸? 얘. 그치? 그리고 수학 문제만 맞은 사람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치? 그리고 얘의 개수는 10명 이렇게 됩니다. 그치? 맞습니까? 됐니?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수학과 과학의 합집합의 개수는 수학의 개수 더하기 과학을 맞춘 개수 마이너스 수학과 과학을 모두 맞춘 개수. 이렇게 되겠지? 하나씩 써볼까? A. 수학을 맞춘 개수가 22명이고 과학을 맞춘 사람이 18명이고 맞습니까? 아니구나. 요걸 구하라는 얘기네. 과학을 맞춘 학생이 몇 명이냐? 18명이고 맞습니까? 됐니? 그죠? 그러면 전체 한번 봅시다. 얘는 전체를 맞춘 학생이 전체를 한다. 수학과 과학의 컴플리먼트의 개수 이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 개수 빼면 되는 거니까, 그쵸? 맞습니까? 합집합의 개수가 얼마니? 합집합 개수 있나? 얘가 몇 명이라는 얘기? 얘가 10명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얘가 10명이네. 쏘리. 여기 10명. 그러면은 2분은 몇 개라는 얘기야? 40에서 10배니까 30명.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써먹을 게 뭐 있니? 써먹을 게. 이렇게 됐네. 잠깐만. 여기서 다시. 얘가 얼마야? 40명. 확실한 거. 그 다음에, 과학이 몇 명? 22. 수학이 22, 과학이 18.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됐니? 그럼 얘는 구할 수 있겠네. x. 그죠? 그럼 얼마야? 얘 더하면은 40명인가? 맞아요? 40. 얘가 그럼 얼마야? 10이겠네. 그쵸? 맞습니까? 맞나? 수학과 과학이 22, 18명이고 전체 집합이 3명이고 맞네. 맞죠? 맞네.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분이 몇 명이라는 얘기야? 틀린 놈도 10명이고 그치? 모두 틀린 놈도 10명이고 그치? 모두 맞춘 놈도 10명이라는 얘기야. 그치? 맞습니까? 얘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얘가 10명이니까 그쵸? A만 수학만 이렇게 되니까 22에서 얼마 빼면 돼? 10빼니까 12명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해됐어요? 뭐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계산했네? 그러니까 수학만 5명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과의 모든 경우의 수에서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과학의 개수를 빼도 되고요. 알겠습니까? 뭐 어느 것도 상관없겠네. 그치?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공략 포인트 전부 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미지한테 아이고 힘들어 조금만 참자. 필수 12번 별표. 얘도 잘 들어라. 지금까지 쌤이 설명을 할게. 얘는 좀 감각이 좀 있어야 돼. 거기에다가 최대값 동그라미 치시고요. 최소값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여러 개 있다는 얘기네. 그치?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네. 자, 필수 12번 봅시다. 얘가 60명이고 설악산을 등반해본 인원이 42명이고 지리산을 등반해본 사람이 33명이냐 그랬을 때 설악산과 지리산을 모두 등반한 사람의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네? 맞냐? 그쵸? 됐니?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자. 내가 이렇게 있는데 전체 집합이 있어. 그리고 설악산이 있고 지리산이 있어. 맞습니까? 근데 얘가 교집합이 돼. 이 교집합이 최대가 되네. 최대가. 그치? 그럼 이런 거 아니야? 지리산을 간 사람이 설악산을 다 가면 축된 거지. 그렇잖아. 아니 이런 거잖아. 내가 설악산, 지리산, 그다음에 설악산, 지리산, 그다음에 설악산, 지리산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최대가 되래. 맞습니까? 그러면 합집합의 개수가 최대가 돼야 될까? 최소가 돼야 될까? 최소가 돼야 되지. 왜냐면 얘는 정해져 있잖아. 얘는 고정돼 있지. 맞냐?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작은 인원수가 전체 그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설악산이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지리산 이게 치될 거 아니야. 그죠? 점점 가가지고 얘가 안에 쏙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최대값은 작은 놈이 답이야. 되냐? 언더가스 때 됐습니까? 됐어? 최소값은? 그쵸? 최소값은 뭐가 돼야 됩니까?
최소일 때는 얘가 최대가 돼야 되겠지. 맞아. 그러면 전체 집합이 60명이라고 하면, 그렇지. 얘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그걸 넘어설 수는 없으니까 얘가 60명이 되는 거야.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42 더하기 33 마이너스 x. 이게 최소가 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어떤 집합에서 교집합이 최대가 된다라고 하면 합집합이 최소가 되면 되고, 교집합이 최소가 되라고 하면 합집합이 뭐가 되는 데 전체 집합이 되는 데 최대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 여기까지. 이제 우리는 시험 범위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127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문제를 한 번씩 삼각 한 번씩 풀어보십시오.